꽁병이TV 김영기입니다. 자, 토트넘과 맨시티 분석 들어가기 전에 3초 전술부터 한번 보시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상대가 상대를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를 시작 3초 동안에 그 전술이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한번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통 이 킥오프 할 때 기본적으로 볼을 빼게 되면 케인이 오른쪽 갔을 때 언더벨라 이겼을 때는 뭔가 냄새가 났어요. 그게 뭐냐면 케인이 들어가면서 손흥민이 뒤따라가서 킥앤러시인데 이게 제대로 꽂히면 10초만 해도 득점이 나는데 여기에서 맨시티의 대응과 또 토트넘이 거기에 또 대응하는 시간들이 불과 3초 동안에 일어났던 장면들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더벨라가 여기서 백패스 냈을 때 케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되냐면 백패스 내면 앞에서 들어가게 되고 라인을 올리게 되죠. 이렇게 전방 압박. 그러면 공간이 생기면서 케인이 경합 상황에서 이 볼이 뒤로 오르게 되면 손흥민이 가져가게 되는데, 야, 근데 대단했던 게 여기에 두 팀이 대응이 기가 막히게 나왔어요. 언더벨레가 백패스를 냈을 때 킥을 한다는 걸 알고 케인이 들어갈 때, 손흥민이 약간 들어가려고 할 때 맨시티 공격 라인에서부터 전방 압박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 시간이 1초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토트넘은 준비했던 상황에서 맨시티 나와야만 킥을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토트넘은 어떻게 했을까? 이 볼을 올리지를 않고 뒤로 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맨시티가 나오게 됩니다. 전방 압박. 요게 또 1초 걸립니다. 이때서야 킥을 하면서 토트넘이 시작을 하는 게 되는데, 그만큼 두 팀은 서로를 전략적으로 분석하면서 전쟁의 서막은 열리게 되었습니다. 토트넘과 맨체스터 시티, 야, 뭐 어쨌든 라이벌 대결이죠. 거기에다가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많이 있어요. 무리뉴와 펩 감독, 또 다른 리그에서 또 다른 경쟁자와 라이벌 관계를 형성시켰던 이유가 있잖아요. 왜? 당대 최고의 감독 스페셜 원과 티키타카의 주인공이었잖아요. 오늘 이 대결도 볼만했고, 이 경기는 성점 6점 그 이상의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오늘 진짜 포인트가 많아가지고 오늘은 키워드만 가지고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리뉴의 전략 전술 통했다. 야, 이거 오늘 대단했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손흥민 선수를 윙포드로 썼지만 왼쪽에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워커를 상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대쪽 칸셀로 쪽을 공략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완전히 먹혔고요. 손흥민이 보답을 했다. 첫 번째 골 났을 때 보면 언덤벨레가 볼을 가졌을 때 케인이 수비수를 가지고 앞쪽으로 나갑니다.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 뒷공간 놀이잖아요. 이걸 언덤벨레가 롱볼을 주면서 손흥민이 키핑한 이후에 공격적으로 드립을 가져갔는데 에데르송이 사실은 약간은 좀 앞쪽에서 손흥민 선수를 맞이했어요. 근데 노렸습니다. 어디를? 골키퍼의 가랭이를. 왜냐면 저도 골키퍼지만 각을 잡고 나오면 실제로 이렇게 서면 들어갈 때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딱 한 공간 비입니다. 어디냐면 가랭이인데, 이 가랭이는 노려서 되는 게 아니라 노렸을 때 골키퍼의 가랭이를 닫을 때 그 속도와의 싸움에서 또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기가 막혀야만 되는데 손흥민은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을 잡아내면서 피니시로 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활약을 보였던 손흥민이었었는데, 야, 내용을 보면 야, 이게 2대0으로 이길 스코어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자, 어느 정도냐면 골 점유율 토트넘 골랑 26%, 맨시티가 74%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코너킥이 맨시티가 10개였고요. 토트넘은 빵이었습니다. 자, 슈팅 숫자 토트넘 4개, 유효 슈팅이 2개였는데 진짜 그게 다 득점이었어요. 자, 거기에다가 와, 오늘 또 대단한 기록이 또 나왔어요. 손흥민 선수가 오늘 맨시티전을 득점하면서 9골로 EPL 득점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야, 여기에다가 자, 무리뉴 감독 어떤 선택을 했냐면, 지금까지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베리바인을 빼든지 손흥민을 빼고 미들 라인을 강화하든지 중앙 수비수를 투입하면서 3백으로 갔을 텐데, 오늘 이 전략은 아마도 여러분들 깜짝 놀랄 만한 전략이 나옵니다. 1대0으로 이겼을 때 언덤벨레를 빼고 로셰스를 투입합니다. 미들 라인에 공민을 빼고 공격적으로 더 강화시켰던 로셰스 투입했는데, 이 선택은 무리뉴 감독의 평상시 전략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보통 무리뉴 감독이 이길 때 공격 라인을 빼고 중미를 넣던 수비 미들을 넣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가져갔잖아요. 아마도 오늘 이 무리뉴 감독의 선택은 축구 철학이 바뀌는 느낌, 그런 걸 진짜 강하게 느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로셰소가 투입 1분 만에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사실 언덤벨레가 교체대에 나갈 때 무리뉴 감독이 반갑게 받아줬지만 언덤벨레는 사실 기분이 좀 불쾌하게 나갔어요. 그런데 1분 만에 로셰소가 투입되면서 득점을 하면서 이거는 완전 전략적 성공을 했잖아요. 무리뉴 감독이 펩 감독을 이기고 있는, 또 이길 수밖에 없었던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도 이 다이어가 걷어내면서 케인이 나와 있을 때 공을 잡고 돌아갈 때 로셰소가 뒤에서부터 이걸 좀 뜁니다. 완전 손흥민 같은 느낌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줬을 때 로세스도가 첫 터치 이후에 피니시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어디로 골이 들어갔냐면 에데르송의 가랭이를 공략했습니다. 오늘 에데르송 오늘 마음의 상처를 심하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2대0 됐고요. 토트넘 선수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였어요. 거기에다가 베일이 준비하게 되는데 베일이 투입되면 제가 볼 때 손흥민이 빠지는 경우였는데 왜? 손흥민 선수는 A매치 기간에 2게임 다 연속 풀타임째였잖아요. 약간 회복 시간을 주려고 했었는데 여기에 변수가 나타납니다. 81분쯤에 베를트가 킥을 하다가 안에 스웨인드 쪽에 부상이 나오면서 조로드로 교체되면서 베일은 다시 벤치로 들어가는 거죠. 이러면서 게임은 종료됐는데 오늘 전략과 전술의 승리자는 펩이 아닌 무린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시작 5분 만에 득점을 하면서 오늘 결승골의 주인이 되었고 EPL 공식 MM 선정되었습니다. 와, 박수 한번 쳐주시고 즐거운 하루, 즐거운 휴일 되시길 바랍니다.